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계셨는지.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판별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경영 환경이 복잡해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죠. 일반적인 예측 방법으로는 주관적인 방법과 객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즉,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예측하는 방법과 과거 자료를 이용해서 모형을 만든 다음에 모형을 이용해서 예측하는 비교적 객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을 통한 예측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객관적인 예측은 변화하는 상황적인 요인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모형과 주관적인 판단을 적절하게 같이 이용해서 예측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한 예측 모형은 예측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와 종속 변수 값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모형 개발 방법, 즉 분석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 비용과 가격, 그리고 대리점 수 등을 이용해서 매출액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예측 모형 개발이 가능합니다. 즉 예측에 사용되는 독립 변수와 예측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가 모두 양적 척도, 즉 등간 척도, 비율 척도가 있겠죠. 양적 척도로는 이런 양적 척도로 측정된 변수인 경우에는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예측 모형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이탈 여부를 측정하거나 대출금의 연체 여부 등 혹은 선거에서 특정한 속성을 가진 유권자가 어느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모형과 같이 정석 변수가 명목 척도로 측정된 범주형 질적 변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으로 모형을 개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종속 변수가 명목 척도로 측정된 범주형 질적 변수인 경우에 모형 개발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통계 분석 방법으로는 판별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있죠.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들은 모형을 측정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히 판별 분석의 경우에는 모형 개발에 사용되는 독립 변수들이 모두 정규 분포하는 연속 변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제약입니다. 그러나 판별 분석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보다는 이해하기가 용이하다는
그런 그 장점이 있죠. 따라서 이번 주에는 판별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런 그 로지스틱 회귀 분석 뭐 이런 부분은 다음 주에 강의를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1절에서는 판별 분석의 뭐 개관, 그리고 이전에서는 판별 분석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별 분석의 정의 부분입니다. 그 판별 분석은 특정한 그 관심 대상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를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즉 판별 분석은 내가 분류하고자 하는 그 대상, 분류하고자 하는 그 대상물, 그 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이 됐든 기업이 됐든 제품 등등등을 특성을 나타내는 독립 변수 값들을 판별 함수식에 대입해서 얻은 결과값을 이용해서 대상물들이 속하는 집단을 예측하는 그런 그 모형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그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판별 분석은 2개 이상의 집단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이용해서 각 집단을 가장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선형의 식을 구하는 통계 기법으로 정의됩니다. 또한 그 판별 분석으로 도출된 판별 함수는 개별 관측치들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뭐 신용카드사와 같은 금융기관들은 고객의 그 인구 통계적 특성과 소비 형태에 관한 그런 자료를 분석해서 고객들의 신용 수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서 고객을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한 다음에 고객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가에 따라서 대출 여부와 대출 한도 금액, 또 이자율, 그리고 수수료 수준을 차등적으로 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객을 분류할 수 있는 모형을 판별 분석을 이용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판별 분석은 세분 그 시장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들을 독립 변수로 해서 고객을 세분화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도표에서 보시면은 그 판별 분석 하는 그 용도로는 뭐 신용카드, 기업의 도산 여부, 고객의 대출 여부, 고객이 이탈했는지 그 이탈 여부에 대한 이런 판단의 분석 방법을 이용한 부분을 도표로 그려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판별 분석은 두 집단 혹은 그 이상의 집단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이용해서 집단을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선형 함수식, 즉 판별 모형의 개발에 사용되는 통계 기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된 그 판별 모형은
개별 관측치들이 어느 집단으로 분류된 것인지를 예측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판별 분석하기 위한 자료 수집과 분석 결과로 얻어진 판별 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그 관측치가 속하는 집단을 예측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체 그 판별 분석 과정에 대해서 단계별로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은 그림에 지금 도표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판별 분석용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이나 판별 분석 자료. 그래서 지금 판별 분석력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 내용을 보시면은 대통령 후보를 선택할 시에 후보의 성실성과 그리고 개혁 성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특정한 유권자가 어느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겠는지를 예측하기 위한 판별 모형의 개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합한 입력 자료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판별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자료 수집입니다. 이 판별 분석을 위한 그 입력 자료상의 독립 변수는 등간 척도나 그 비율 척도로 측정된 정상적인 그 양적 변수여야 합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로는 명목 척도로 측정된 정상적인 범주형 변수여야만이 정상적으로 이런 그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자료를 이용한 판별 분석에서 도출된 함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지금 그림에 3번이 그 판별 함수를 이용한 집단 분류 방식으로 그림으로 지금 그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그림에 지금 보고 보시듯이 후보 1번 후보를 선택한 집단과 후보 2집단을 선택한 그 집단을 후보자의 성실성이나 개혁 성향 중 그 어느 한 변수만을 이용해서 구분을 하고자 한다면은 즉 x나 옆에 y값 중 어느 한 값만을 이용해서 판별을 하고자 한다면은 응답자가 선택한 후보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그 두 변수의 선형결합으로 만들 수 있는 선형함수, 예를 들어 Z축으로 표시된 선형함수 그 값을 이용하면은 Z축에 있는 그 축에 있는 선형함수를 이용하면은 여러분 그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효과적으로 응답자가 선택한 후보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별 분석을 수행을 하면은 이 그 두 종류의 판별 함수가 도출이 됩니다. 하나는 원래 입력 자료를 그대로 사용해서 도출된 판별 함수이고, 또 다른 그 하나는 표준화된 입력 자료를 이용해서 도출한 그 판별 함수입니다. 이 두 가지 판별 함수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죠. 예를 들어서 입력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판별 함수를 비표준화된 일반적인 판별 함수라고 하고요. 입력 자료를 표준화해서 표준화된 입력 자료를 이용해서 도출된 판별 함수를 표준화된 판별 함수라고 합니다. 새로운 관측치에 예측되는 그 일반적으로 입력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비표준화된 판별 함수 모형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변수의 영향 그 정도를 파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귀 분석에서와 같이 그 표준화된 판별 함수의 개수를 참조해야 합니다. 그 표준화된 판별 함수의 개수는 도출된 판별 함수를 나타내는 그 선과 그 독립변수를 나타내는 축 사이의 코사인 값입니다. 코사인 값이죠. 그래서 지금 그 그림의 그 3번에서 판별 함수의 Z축과 성실성을 나타내는 X축과 이 X축의 값을 개역성량을 나타내는 Y축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X와 Y축.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표준화된 판별함수 개수는 베타 1과 뭐 베타 2 각각 그 사인과 코사인 값이 코사인 뭐 Q1 그리고 Q2 뭐 이렇게 요 부분이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도출된 그 함수의 예측 정확도는 전체 자료에서 개별 관측치가 실제로 그 속한 집단과 도출된 그 판별 함수 모형이 해당 관측치가 속하리라고요. 그 예측한 집단 간에 뭐 교차 분할표를 만들어서 예측 정확한 그 정확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자세히 설명드리면 교차 분할상의 적중률이죠. 히트 레티오 적중률. 즉 그 실제 집단과 예측 집단이 일치하는 그 관측치의 수가 전체 관측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그 판별함수의 예측 정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림 4에서 보면은 응답자가 실제로 그 선택한 후보하고 판별 함수 모형이 응답자가 선택하리라고 예측한 후보가 일치하는 응답자 수가 전체 응답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모형의 적중률로 해서 모형의 예측
정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우리 지금 그림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뭐 이런 경우에는 도출된 모형이 예를 들어서 뭐 전체 100명의 응답자 중에 80명의 선택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형의 적중률은 80%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체 분할상의 정보를 이용을 하면은 어떤 종류의 예측 오류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그림 4번에 있는 분류 행렬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2번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들을 후보 2를 선택하였다고 잘못 예측한 사례가 반대인 경우보다 월등히 저금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뭐 보면은 1번 후보를 선택했다고 잘못 예측한 사례는 7명인데 반대인 경우에는 13명이죠. 그래서 거의 50% 정도 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월등히 저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서 이제 모형을 사용을 한다면은 보다 효과적으로 모형을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도출된 그런 판별 함수의 타당성이 입증이 되고 나면은 모형을 이용해서 새로운 유권자들에게 대통령 후보 선택 시에 후보의 성실성이나 개혁 성향을 어느 정도 중요시하는가를 물어보고 각각의 유권자가 어느 대통령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출된 판별 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유권자가 어느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방법은 새로운 응답자가 답변한 독립변수들의 값, 독립변수들의 값이라고 하면은 성실성과 개혁 성향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독립변수들의 값을 함수에 대입을 해서 판별 함수값을 얻은 다음에 이 함수값을 최적 기준의 점수하고 비교를 해서 이 응답자가 판별 함수값이 최적 기준 점수보다 작으면 이 응답자는 후보 2를 선택한다고 판단을 하고요. 반대로 크게 보면은 2번 후보를 선택한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두 개의 집단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판별 함수가 사용되죠. 그러나 이제 집단이 3개인 경우에는 2개의 판별 함수가 필요합니다. 즉 구분하고자 하는 집단의 수가 얼마냐, 이런 경우에는 집단의 수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한 개의 판별 함수가 필요하겠죠. 일단 판별 함수가 도출이 되고 나면은 판별 함수로부터 구한 판별 함수 값의 값, 즉 판별 점수를 이용해서 특정한 관측치가 어느 집단에 속하는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뭐 설명을 드리면은 개별 관측지의 독립 변수 값들을 판별 함수에 대입을 해서 구한 점수들, 이 점수를 기준으로 기준이 되는 뭐 특정한 값, 즉 최적 기준 점수들과 비교한 결과를 이용해서 그 관측치가 속한 집단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 1번 후보 지지 집단이냐 2번 후보 지지 집단이냐 이런 그 집단의 그 판별 점수를 이용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별 분석의 그 전제 조건입니다. 관측치가 속한 집단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판별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독립 변수는 정규 분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종속 변수와 선형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독립 변수들 간에는 다중 공선성이 낮아야 하죠. 이외에는 판별 함수의 추정과 관련된 판별 함수의 추정과 관련된 가정으로는 등분산성 그리고 이제 공분산성 행렬의 동등성 등이 있죠.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그 가정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이런 그 가정들이 충족된 상태에서 판별 분석을 해야만이 신뢰성이 있고 또 타당성이 높은 판별 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판별 분석의 전제 조건들을 먼저 요약을 하면은 첫째는 그 판별 분석에서 가장 그 기본적인 전제 조건 독립 변수의 정규 분포성입니다. 만일에 독립 변수가 정규 분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별 분석 결과로 얻은 판별 함수의 예측 정확도가 떨어질 뿐만이 아니고 판별 함수 자체를 통계적으로 유효함수로 믿고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정규 분포성에 따른 전제 조건은 판별 분석보다 폭넓은 그 활용에 큰 제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는 서로 선형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그 과정은 다중 회귀 분석, 그리고 요인 분석, 구조 방정 식등 등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그 다량 분석에서 사용되는 것이 되는 가정이죠.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다량 분석은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 간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관변수는 변수들 간의 선형적인 연관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반면에 변수 간의 선형적인 연관관계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가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얘를 측정해서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판별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종속 변수하고 선형관계가 있는 독립 변수들을 사용해서 판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판별 분석에 사용되는 독립 변수들 간에 다중 공선성이 없거나 있어도 매우 작아야 합니다. 다중 공선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12장에서 그 회귀 분석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독립 변수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높으면 같은 독립 변수들 중에서 중복해서 사용하는 결과를 처리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판별 함수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형을 개발할 때 독립 변수를 선택적으로 기용해 간다라면은 가장 적합한 모형을 찾는 그 옵션을 사용한다면은 다중 공선성이 높은 독립 변수들을 중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판별 분석에 사용되는 독립 변수들의 분산은 서로 동일해야 됩니다. 지금 성실성의 중요도를 측정한 변수의 분산과 개혁 성향의 중요도를 측정한 변수의 분산이 크게 다르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죠. 마지막으로 종속 변수로 구분되는 각 집단별 공분사 행렬은 서로 동등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분산 행렬이 집단 간에 크게 다를 경우에는 보다 큰 공분산 행렬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자료가 판별 함수를 결정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별 공분산열 행렬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아야 신뢰할 수 있는 판별 함수를 도출할 수가 있죠. 공분산 행렬의 동등성에 대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뭐 있죠? 박스 M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적인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가정들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판별 분석이 사용되기 때문에 예측 정확도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별 분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뭐 설명한 판별 분석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이 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런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판별 분석보다는 독립 변수들에 대한 전제 조건들이 비교적 덜 가까운 저희가 뭐 다음 장에서 설명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의사결정 나무 모형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판별 분석의 종류입니다. 판별 분석은 어떠한 그 분석 알고리즘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정준 판별 함수를 이용한 분석과 피셔의 판별 함수를 이용한 분석으로 구분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그 두 가지 방법은 서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는 없으나 판별 분석을 이해하고 도출된 판별 함수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준 판별 함수를 이용한 판별 분석, 그 판별 분석은 입력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관측치가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를 나타내는 범주형 종속 변수를 예측하기 위해서 개별 관측치의 특성을 나타내는 정량적인 변수들로 이 그 특성을 나타내는 정량적인 변수들로 구성된 선형 판별 함수를 도출하는 통계 분석 방법이죠. 그래서 판별 그 분석에 사용되는 독립 변수들을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로 측정된 그 정량적인 변수여야만 합니다. 반면에 종속 변수는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로 측정된 정상적인 범주형 변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림 19-2죠. 19-2에서처럼 대통령 후보자의 성실성과 개혁 성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유권자의 응답 자료를 이용해서 이 유권자가 어느 대통령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판별 함수를 판별 분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었죠. 이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자의 성실성과 개혁 성향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는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로 측정을 하고요. 어느 대통령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선호하는가는 명목 그 척도로 측정하죠. 명목 척도로. 그래서 여러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료가 수집이 되면은 수집된 자료를 이용해서 판별 분석으로 판별 함수를 도출합니다. 그러나 판별 함수는 개별 응답자들이 어느 후보를 선택했는가를 가장 잘 판별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독립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진 함수입니다. 이런 그 판별 함수를 도출한 기본 원리를 설명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그림으로 나와 있는 판별 분석 기본 원리, 그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의 선택에 그 후보자의 성실성, 그 X1과 개혁 성향, X2를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측정하는 두 개의 독립 변수를 이용해서 이들이 어느 후보를 선택하였는가를 판별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별 함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독립 변수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두 변수를 나타내는 직선이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도록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응답자들이 두 개의 변수로 구성된 2차원의 평면상에 후보 2를 선택한 유권자들을 지금 그 유권자들을 파란색 점으로 하고요. 그 2번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빨간색 점으로 이렇게 그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후보를 집단한 쪽은 파란색, 2번 후보를 집단한 쪽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그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그런 그 개혁 성향보다는 성실성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그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그 파란색으로 표시된 응답자들은 그 후보자의 성실성보다는 개혁 성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로 알 수가 있죠. 어느 집단이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지금 그림표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만일 그 성실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변수만으로 그 유권자가 어느 후보를 선택했는가 이게 판별을 하고자 한다면은 변수의 어느 값을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를 해도 붉은색과 파란색 유권자가 서로 많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그 효과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X축, 변수 X1 하나의 축상에 그 표시된 두 개의 집단 분포에서 어느 값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좀 있습니다. 또 그 개혁 성향을 나타내는 변수 하나만을 사용해서 분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집단이 서로 많이 중복되도록 분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변수 X1이나 변수 X2 중에 어느 하나만을 이용해서 응답자를 분류하게 되면은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일에 이들 두 개의 변수를 동시에 사용해서 이들 두 개의 변수의 선형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선형식, 즉 그림에서 Z로 그 표시된 하단이죠. Z로 그
표시된 축을 찾아서 Z값을 활용해서 분류를 한다면은 어느 한 변수만을 사용해서 하나의 변수만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응답자들을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즉 Z선상에 표시된 후보 1과 후보 2를 선택한 집단의 분포를 보면은 중복되는 부분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한 변수만을 사용해서 분류할 때보다는 정확하게 두 개의 집단을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선의 그 선의의 식은 성실성과 개혁 성향을 나타내는 두 개의 변수, 즉 x1과 x2의 선형 결합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뭐 이런 경우에 판별 분석은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두 개의 집단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선형의 식, 즉 Z, 즉 두 개의 독립 변수들의 선형 조합으로 구성된 판별 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도출된 판별 함수를 정준 판별 함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별 그 분석을 수행을 하면은 판별 함수에 해당하는 정준 판별 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대통령 후보 선택 자료를 이용해서 판별 분석을 수행하면은 지금 뭐 그 Z 같은 경우에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곱하기 후보자의 성실동에 대한 중요도, 그리고 거기를 더해서 베타 2 곱하기 후보자의 개혁 성향에 대한 중요도로 표시되는 정준 판별 함수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베타 제로는 절편이고 베타 1과 베타 2는 독립 변수들 간의 계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별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그 판별 함수라고 하고, 판별 함수에 독립 변수 값을 넣어서 얻게 되는 그 종속 변수들 값을 판별 함수 값 혹은 간단히 그 판별 함수 점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별 함수에서 독립 변수의 가중치를 나타내는 베타 1과 베타 2 등을 판별 계수라고 하면은, 판별 계수의 크기와 부호는 판별 함수에 사용된 독립 변수 x1, x2들이죠. 독립 변수들이 판별 점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준화되지 않는 자료를 사용해서 만약에 구한다면은 정준 판별 함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변수가 영향력이 더 큰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각각의 독립 변수가 판별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력 자료에 있는 독립 변수들을 표준화시킨 상태에서 도출한 그 표준화된 정준 판별 함수에서의 판별 계수 크기를 비교해 봐야겠죠. 또한 그 표준화된 정준 판별 함수에서도 베타 1, 베타 2가 같은 판별 계수는
판별 점수를 나타내는 선과 독립변수들 사이에 나타나는 선과 코사인 값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은 판별 함수가 도출이 되고 나면은 개별 관측치의 독립 변수들 값을 판별 함수에 대입해서 판별 함수를 구한 다음에 이 값이 어느 집단의 중심점에서 더 가까운가를 측정해서 가까운 쪽에 집단 쪽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판별 함수상의 두 집단을 구분하는 최적 기준 점수를 구한 다음에 개별 관측지의 판별 점수, 개별 관측지의 즉 판별 함수값과 최적 기준 점수를 비교해서 관측지 간 속단 집단을 구합니다. 이때 그 각 집단의 각 집단의 중심점은 집단을 구성하는 그 관측치들의 판별 점수의 평균 값이고요. 최적 기준 점수는 두 집단 중심점 사이의 값이 됩니다. 그러나 집단의 크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집단의 크기를 고려한 가중된 그 최적 기준 점수를 구해서 이를 기준으로 해서 관측지의 소속 집단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입력 자료에 있는 각 집단의 크기를 반영을 해서 구한 다음에 그 가중된 최적 기준 점수를 기준으로 개별 관측지들의 판별 점수가 어느 쪽에 있는가를 판단을 해서 관측지가 속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집단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류행포에 도출된 모형의 예측 정확도는 적중률의 판별 모형이 올바르게 작성을 한다면은 올바르게 예측한 33명과 예측 소속 집단의 1후보는 33명, 그 다음에 2후보는 47명이죠. 이거 33명과 47명을 합하면은 80이죠. 80명을 빈도행렬 전체의 합, 즉 전체 응답자 수인 100명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얻은 100을 곱해서 얻게 된 값인 80%가 됩니다. 따라서 80%가 되겠죠. 80%가 되는데 따라서 그 도출된 판별 모형의 적중률은 80%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퍼센트 행렬의 백분율 값들은 행렬 합을 기준으로 하는 백분율 값들입니다. 그래서 1번 후보와 2번 후보의 집단별 예측 정확도는 각각 71.7% 그리고 87% 이렇게 그 87%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예측 정확도를 추정을 해서 판별 함수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도출된 판별 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응답자들이 어느 후보자를 선택할 것인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집단수가 뭐 2개인 그런 경우에 수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분류 행렬표를 이용해서 도출된 판별 점수 예측 정확도를 파악할 것이나 1 후보자는 33명, 빈도와 후보자는 2번은 47명, 그래서 80. 그래서 2개를 하면 전체 응답자 사례 중에 이렇게 다 하게 되면 80%가 올바르게 분류됐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도출된 후보자들 선택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뭐 집단의 수가 2개인 경우를 2개인 경우에 1개의 정준 판별 함수를 이용해서 집단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만일 집단의 수가 3개인 경우에, 2개가 아니고 3개인 경우에 집단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2개의 판별 함수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2개의 집단 가정을 하면은 2개의 집단 그러면은 하나는 합격한 그룹과 하나는 불합격한 그룹, 2개의 그룹으로 응답자들을 분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준 판별 함수 한 개로 이들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관측치를 3개의 집단, 예를 들어서 대출 집단과 그리고 재검토 집단, 또 하나로는 대출 불가 그룹, 이렇게 3개, 그러니까 대출 그룹하고 아니면은 대출을 재검토하는 그룹하고 하나는 대출이 불가한 그룹, 3개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경우는 2개의 판별 함수가 필요합니다. 즉 구분을 해야 될 그 집단수가 구분을 하게 될 그 집단의 수가 G개일 경우에 G라는 함수의 G-1, 그러니까 3-1이 되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집단수가 G개인 경우에 G-1, 이게 정준 판별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단의 수에 따라서 필요한 수의 정준 판별 함수가 도출되면은 개별 관측치의 독립변수 값들을 판별 함수에 대입해서 판별 함수를 구한 다음에 이를 이용해서 관측치가 속한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을 예측을 합니다. 만일 집단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2개 집단의 판별 점수를 중심으로 해서 가중 평균한 최적 기준 점수와 개별 관측의 그 판별 점수를 비교해서 개별 관측치를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집단의 수가 3개인 경우에는 2개의 정준 판별 함수가 도출되기 때문에 각 집단은 이들 2개의 판별 함수로부터 2개의 판별 점수 중심들이
중심점들이 도출이 됩니다. 따라서 3개의 집단과 2개의 판별 함수 중에서 그 생성된 6개의 판별 점수 중심점들을 이용해서 관측치들을 분류를 하죠. 요약하면 집단의 수가 G개인 경우 G-1개의 그 정준 판별 함수가 필요하고, 각각의 정준 판별 함수에 의해서 집단별로 한 개의 중심점을 구할 수가 있죠. 이 한 개의 중심점을 구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G 곱하기 그리고 거기에 G-1, 요 1개의 집단 중심점들을 구하고 난 다음에 이들을 이용해서 개별 관측치들을 집단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집단의 수가 3개인 그 경우에 그 정준 판별 함수를 이용해서 집단을 구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통화 품질과 그 브랜드 중요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들이 실제로 어느 이동통신사를 선택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판별 모형의 개발과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들을 3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판별 분석을 실시를 하면은 2개의 정준 판별 함수하고 이에 따른 6개의 그 중심점들이 생깁니다. 6개 중심점들이 생성이 되죠. 구체적으로 집단의 구분은 지금 그 첫 번째는 그 정준 판별 함수, 통화 품질에 대한 중요도, 그리고 브랜드의 중요도, 이런 부분을 이동통신 회사 A를 선호하는 집단과 그리고 B와 C 회사를 선호한 집단의 분류에 사용됩니다. 이동통신사와 B와 C를 선호한 집단 간의 구분은 2번째 정준 판별 함수, 그리고 또 통화품질에 대한 중요도, 그리고 또 뭐죠? 브랜드에 대한 중요도에 의해서 수행이 됩니다. 피셔의 선형 판별 함수를 이용한 판별 분석의 기본 원리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그 정준 판별 함수를 이용해서 집단을 판별하는 방법 외에 또 다른 그 판별 분석 방법으로 피셔의 선형 판별 함수를 이용해서 집단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준 판별 함수를 이용해서 집단을 구분하는 경우에 만일 그 집단의 수가 G개인 경우에 G-1개의 정준 판별 함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피셔의 선형 판별 함수로 집단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판별하고자 하는 집단 수만큼 판별 함수가 필요합니다. 즉 집단의 수가 G개인 경우에는 G개의 선형 판별 함수가 필요하고 그 예를 들어서 피셔의 선형 그 판별 함수를 이용해서 고객의 해지 여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피셔의 그 선형 판별 함수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셔의 선형 판별 함수를 이용해서 고객의 해지 여부를
예측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험회사에서 고객이 그 보험을 들고 나서 보험료를 납부한 총 납부 횟수를 독립변수로 해서 이 고객이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 즉 향후에 이 보험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해약할 것인가를 피셔의 선형 판별 함수 식을 이용해서 판별 예측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 피셔의 선형 판별 함수는 두 개가 필요하죠. 이 함수들은 고객의 보험료를 총 납부한 횟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고객이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해약했는지, 즉 고객의 해지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를 종속 변수로 해서 판별 분석을 한 결과로 얻은 피셔의 선형 판별 함수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집단을 구분해서 고객의 그 보험료 납입 횟수를 두 개의 선형 판별 함수에 대입해서 얻게 되는 두 개의 함수값 중에 큰 값을 제공하는 함수의 집단에 해당 고객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게 되죠. 그래서 즉 개별 응답자의 독립 변수 값들을 피셔의 선형 판별 함수 F1과 F2에 대입한 결과 피셔의 그 선형 판별 함수값이 큰 집단으로 해당 고객을 분류합니다. 지금 두 개의 그 선형 판별 함수의 교차점을 나타내는 독립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특정 그 고객의 그 특정 그 큰 집단으로 해당 고객을 분류하고 두 개의 그 교차점을 해서 독립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특정 고객의 보험료 납입 횟수가 교차하는 점에 있으면 유지 고객으로 분류되는, 아니면 반대쪽으로 해지 고객으로 분류하는 그런 도출 그 과정입니다. 피셔의 선형 판별 함수를 이용한 그 판별 분석은 집단의 수가 몇 개이더라도 응답자가 속한 집단을 판단하고 예측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집단이 그 3개인 경우에 예를 들면은 오른쪽에 있는 설명과 같이 그 이동통신 서비스의 선택 시 고객들의 통화 품질과 브랜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객이 어느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를 선택하겠는가를 판별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판별 분석을 활용하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선택 가능한 집단, 즉 그 종속 변수의 범주는 3개가 되겠죠. 따라서 판별 분석을 활용을 하면은 3개의 집단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모두 3개의 피셔 선형 판별 함수가 도출이 됩니다. 지금 뭐 보시면은 이동통신회사 A를 선택하는 집단에 해당하는 피셔의 선별 함수는 FA는 마이너스 그 31.75 플러스 1.88 곱하기 통화 브랜드에 대한 중요도, 그리고 뭐 브랜드에 대한 중요도 등등 이렇게 도출이 되었었죠. 지금 그런 그 후보자에 대한 전체적인 도표나
이런 부분을 다음 뒷장에 또 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림에서는 한 장에 다 표시를 할 수가 없어서 좀 분류를 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회사, 예를 들어서 뭐 C를 선호하거나 집단의 선형 판별 함수의 중요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출에 대해서 그 표시를 해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선호도에 대한 부분들, 통합 품질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음 장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서 두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그 통신사별로 A통신사, B통신사, C통신사에 대한 피셔 선형 판별함수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과정을 지금 그 도표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분류 그 행렬표를 이용한 판별함수의 예측 정확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판별함수의 예측 정확도와 타당성은 도출된 판별함수를 이용해서 관측치가 속할이라고 예측한 집단과 실제로 그 관측치가 속한 집단을 구분해서 작성한 분류 행렬표를 이용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개별 관측치들에 대해서 판별함수로 예측된 집단과 이들이 실제로 속한 집단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평가를 해서 모형의 예측 정확도를 검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측력을 추정하기 위한 분류 행렬표는 빈도 행렬과 빈도의 행렬 백분율을 나타내는 퍼센트 행렬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빈도 행렬에서 행의 값들을 입력 자료에 있는 원래 그 범주 값들의 빈도를 말하고요. 판별함수로 예측된 집단의 빈도는 열로 구분되어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빈도 행렬에서 위에서 밑으로 행하는 그 대각선상에 있는 셀의 빈도는 관측치가 실제로 속한 집단과 판별함수로 예측된 집단이 일치하는 관측치의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측 정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은 지금 그 그림에 있는 도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1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 품질과 브랜드에 대한 중요성을 물어서 이들이 어느 통신회사를 이용하고 있는가를 예측할 수 있는 판별 모형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판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도출된 모형의 예측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분류행별표를 작성한 결과 분류행렬표를 이렇게 얻었죠. 이런 경우에는 판별 분석으로 도출된 모형의 정확도, 즉 적중률은 모형이 올바르게 예측한 관측치를 나타내는 대각선상의 38명과 그리고 25명 그리고 15명을 합해서 그 75명 그러니까 38명 그리고
18명을 합한 78명이죠. 78명을 행렬 전체에 합친 100명. 그러니까 행렬 전체로 합친 값이 100이기 때문에 전체 합인 100명으로 나누면은 0.78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별 그 모형에서 이 값을 백분율로 나타내면은 78%가 되겠죠. 그래서 도출된 그 판별 모형의 적중률은 78%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류 행렬표의 그 퍼센트 행렬상의 백분율 값들은 행별 합을 기준으로 해서 백분율 값인 거죠. 따라서 이동통신사의 A사, 이동통신사의 B사, 그리고 이동통신사 C사로 구분되는 그 집단별 예측 정확도는 각각 84.4%, 그리고 71.4%, 7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예측 정확도를 추정해서 그 판별 함수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나면은 새로운 응답자들이 어느 이동통신사를 이용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고 예측하는데 도출된 그 판별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